공개된 문자를 보면요. 학부모의 문자 하루에 28통까지 왔다라고 와. 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자신의 아이가 7살에 영재 교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라. 개성을 살려서 잘 교육해라. 영광으로 할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시청자 여러분 듣고 혹시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교사가 죽은 건 아니지 않냐. 아이고 참. 서희초 교사는 아니다라고. 반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네. 아이가 집에 와서 정말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그랬어요. 내 친구들 앞에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아니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어요? CCTV 확인해봐야 알겠네. 저 누구 말이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아이 완전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안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우선이지 사실은. 내가 선생님 인권 보호해주거나 선생님 교사권 보호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한 게 많은데 거짓말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발뺌을 하시고 어디까지 끌어내시고 남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어머니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 하나 좀 골려먹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어머니. 없어요? 네. 선생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선생님 위험해요 되게. 아니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도대체 무슨 뭐 권력에 뭐 피해 받으셨어요? 교사로서 이렇게 해도 돼요? 바른 양심 챙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 웃기세요 지금?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라고 자신의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폭언을 했던 이 녹취록,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나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참 이 지금 들었던 이 녹취록 공분이 정말 많이 일었는데 이 유치원 선생님 곤경에 빠뜨린 게 이 녹취록뿐만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담당 교사 유치원 선생님이 해당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보니까 문자 메시지 폭탄으로도 시달림이 있었다라고 아하. 합니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요. 학부모의 문자 하루에 28통까지 왔다라고 와. 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자신의 아이가 7살에 영재 교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라. 개성을 살려서 잘 교육해라. 영광으로 할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등짝을 맞고 왔다라고 속상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엄마에 대해 교사 안 좋은 말을 해왔다라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 교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교사는 즉각 그런 일 없다. 손을 댄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발뺌하지 말아라. 오해 살 만한 이야기 조심해달라. 이렇게 계속 문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본인의 스케줄로 바쁘다라면서 대화를 급하게 종료해버립니다. 와, 하루에 30건 가까이 되는 문자 폭탄.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는데 사회의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다. 왕의 DNA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승전 의원. 예.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학부모의 입장도 일단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예. 뭐 제가 이제 학부모께서 죄송하다, 성찰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반성문을 볼 때 진짜 이게 반성문인지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기록을 일단은 보면서. 성찰하겠다, 예.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나왔으니까 그게 정말 반성문이면 반성문에 3가지 요건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들은 반성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이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자. 그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내용은 성찰하겠다, 반성하겠다라고 나오지만, 두 번째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시청자 여러분 듣고 혹시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 교사가 죽은 건 아니지 않냐. 아이고, 참. 서희초 교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희초 교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반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글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피해자, 교사가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교사가 피해자가 아니다. 교사도 나에게 엇박을 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죠. 아이가 실명,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패널이나 언론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이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의 실명을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나와서 과연 그 글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반성문의 3가지 요건이 과연 들어가 있는지는 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주한 부위원장은 지금 승재현 의원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반성문, 뭐 반성문이라고 일단은 표하겠습니다. 이 반성문을 듣고 드는 생각은 뭐예요? 글쎄요, 진심일까? 아, 과연. 그러니까 저는 그 통화록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기 자식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유치원 가서라든지 뭐 어떤 왜 울었을까?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거지것대로 믿고 저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심정까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네. 너무 정도가 심했다. 예를 들어서 통화로 한두 번 하고 정 뭐 이게 불만이다 싶으면 정말 유치원에 가서 원장님과 담임 선생님께 같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진짜 맞냐?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사실이 있다고 계속 본인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본인은 학부모는 자기가 한 명이겠지만 상대방이 유치원 선생님이 한 명이겠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한 20명이 넘는 학생의 원생의 학부모들한테 다 그런 얘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정말 서초에 있었던 그런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정말 그 불행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학부모님이 뭐 책까지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그러더라고요. 이런 무슨 생각으로 책까지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책이란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책으로서 뭘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셨을까 싶긴 한데요. 저는 이분의 지금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 이 학부모의 입장 중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보고자 내가 학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분명히 나름대로 유리천장을 깨보고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사명감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은 안 해보셨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